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은퇴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은퇴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미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리스 사태도 있고 유럽에서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연금 때문에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은퇴 자산 관리라든지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그 목적은 사실 그리스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한국에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한국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앞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같이 한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꼭 따라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합리적이고 잘 조정된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잘 정리된 그러한 그 은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여러분 세월이 생각보다 이렇게 늘게 가지가 않아요. 금방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돌이켜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누구나 은퇴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스 사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2001년 그 1호 전에 가입할 때부터 파이낸셜리 문제가 많았던 나라이죠. 국민 전체적인 구성을 오늘 볼 때 100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만이 조금 넘고 서울시보다도 작은 인구입니다. 지금 그 중에 20%가 약 200만이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은퇴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의 어떤 unemployment rate 실업률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25%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사실 뭐 25%면 2명 반인데 3명이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거죠. 반 이상이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근데 은퇴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돈은 국민 그 펜션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펜션에 들어가는 총 그 GDP의 비율이 14.4%예요. 유럽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다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죄송합니다. 제일 낮은 게 아일랜드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숫자가. 그리스의 문제는 꼭 연금뿐만 아닌 것 같아요. 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수가 국민 수가 그렇게 얼마 안 되지 않은 거죠. 치바라스 지금 현재 그리스를 이끌고 있는 좌파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뭐 좌파가 뭐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좌파든 우파든 이 사람은 이제 퍼퓰리즘이죠. 그러니까 국민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 좌파적인 성향으로 국민 대다수의 연금을 지켜내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를 구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구하느냐 이게 둘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보다 전에 정치적인 이득을 이제 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당장 뭐 3 빌리언 유로를 갚아야 되고 숏텀으로는 롱텀으로는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갚기 힘듭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 써야 될 돈은 많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에서 써야 될 돈은 많고 들어오는 세수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크레디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데가 세 군데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IMF, 그다음에 이제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그다음에 유로피언 커미션. 요 세 군데 트로이카가 돈을 빌려 줬지 않습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펜션을 좀 줄이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올려서 세수를 늘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밸런스를 하는데 버젯을 밸런스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그걸 안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그릭시라고 하죠. 그리스 엑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근데 스탁 마켓은 중국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2%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그 그리스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미미하죠.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을 그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 이게 이런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든 유로존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빚을 갚아 나가든 아니면은 엑시스를 해서 완전히 그 유로존에서 벗어나든 그리스는 그 문제의 원천적인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는 당분간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스탁 마켓이 유럽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시장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업무적인 또 부분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논 팩터는 에 있어서는 스탁 마켓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uncertainty, 그러니까 리스크죠.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엑시스를 하는 거가 그리스가 엑시스를 할 거라는 가능성은 이미 알고 있는 논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스탁 마켓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unknown 팩터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스탁 마켓에 좀 더 요동을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엑시스를 하든 하지 않든 미국 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큽니다만 그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여러 가지 국민성도 있고 지금까지 쭉 왔던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향후 그리스가 가게 될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엑시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냐 없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한국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해서 어떻게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파이낸셜 플래닝이 되는 거죠.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펜션. 그 연금은 미국에서 없어진 지가 20, 30년이 넘었어요. 없어졌다고 하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펜션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뭐 20년 일하면은 그 이후에는 월급에 받았던 월급의 70%, 75%를 개런티 해주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연금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변했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초경쟁화 시대가 되고 그게 이제 90년대 미국에 이렇게 미국이 90년대에 오면서 기업들이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것들이 굉장한 큰 이슈들이 돼요.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 경쟁도 해야 되고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펜션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때 펜션을 했던 그 비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큰 기업을 봤을 때. 근데 지금은 12, 3%밖에 안 돼요. 2015년 현재 거의 없어졌습니다. 펜션이 있는 데는 뭐 정부 관련 업종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업계 아주 강성 노조거든요. 여기도 강성 노조지만 한국처럼 그런 식의 강성 노조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입김이 있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펜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자꾸 이제 딴 데로 흐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현대차 지금 미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기아를 합쳐서 6%인가요? 차 잘 만든다고 아주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요타나 뭐 GM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엔트리 레벨이죠. 근데 여기보다 평균 그 생산성을 봤을 때 반밖에 안 되고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그다음에 월급은 미국의 평균 임금의 2~3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5배,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4만 불 정도 공장 노동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라바마나 이렇게 이제 좀 경제가 좀 안 좋은 주에 있긴 하지만 한국은 이제 10만 불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월급은 배로 받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금으로 돌아가서 미국 연금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 대부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이 없어졌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401k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건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 텍스를 내기 전에 프리텍스 마니라고 그러죠. 텍스 마니는 일정 소득의 일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세금 전으로 해서 그 국민 그러니까 은퇴 자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맥시멈이 있습니다. 1년에 뭐 16,500불 정도가 된다만 1년에 16,500불 이하면은 가진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가 1년에 그 세금 전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01k를 들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연금을 대체하는 개인적인 보호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회사 하게 되면 401k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401k를 매치해주는 회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매치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00만 원 넣으면은 회사가 700만 원 매치해주고 또 이제 랭킹이 올라가면서 회사가 대부분을 매치해주고 자기가 한 25%만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니는 직장만 해도 반반씩 매치를 해줍니다. 내가 얼마를 내면 회사에서 얼마를 내서 매치를 해준 거죠. 세금 전으로. 그러니까 세금 전이니까
거기는 세금 보고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에까지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게 16,500불 정도를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거죠. 은퇴 자금으로. 그러니까 59.반세 이전에 차서 쓰게 되면은 이제 페널티가 한 10%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언제든지 뺄 수는 있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회사에서 20년 정도 일하게 되면은 보통 뭐 half million에서 a million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산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보험망이 이제 401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나오는 돈이죠. 그거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적게 벌든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느 정도냐, 일단 개인마다 좀 소득의 차이나 그 일한 기간의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일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식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밥 이게 삼시세끼를 먹고 조금 남을 정도로 이제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외식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거기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젊었을 때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또 이제 NUT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억이 들어오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좀 세이빙해서 이 돈은 내가 지금 안 쓰고 리타이먼트 할 때 쓰겠다 하면 그걸 따로 떼가지고 NUT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개런티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어놓으면은 지금 1억을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매년 스탁 마켓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탁 마켓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P 500 지수에 맞추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덕트를 봤을 때 그러면은 annuity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variable annuity라는 게 있습니다. variable annuity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떠한 그래서 이제 큰 목돈이 생겼으면은 그거를 당장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서 그 리타이먼트 펀드로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보험회사가 주로 많이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스탁 S&P 500 그 지수랑 매치를 해줘야죠. S&P 500가 그래서 5% 놓으면은 거기다 매치를 해줘서 그러니까 1억 놓으면 1억 500만 원을 그 다음 해에 이제 매치를 해서 그렇게 어카운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은 요즘 보통 6%에서 7% 정도를 매치를 시켜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S&P 500가 마이너스가 됐어도 보험회사에서 그건 일정으로 해줍니다. 그걸 10년에서 12년 동안 매치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는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켓에서 완전히 연동을 해서 마켓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10만 불, 그러니까 10만 불을 넣어놓으면은 최소한 이게 배 정도는 됩니다. 20만 불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7%가 12년 걸립니다. 배가 되는데 7%가 넣어주면요. 그리고 크게 지난 110년 동안 미국의 그 스탁 마켓이 롱텀으로 보면 올랐어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올랐던 게. 그러니까 숏텀으로 2, 3년, 5년 매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7년에서 8년 주기로 컨스트럭션이 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수는 롱텀으로 갈수록 항상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연금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를 하는 건 소셜 시큐리티밖에 없어요. 사실 나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이 미리 플랜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우고 직장에서 나와서도 그걸 하라고 그 HR 매니저라고 그러죠. 이게 인사부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교육을 시키고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이 없으면은 401k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은 사실 미국에 사는데 어려움이 더 많죠. 한국보다 이게 비빌 언덕도 없고. 근데 그 노동 생산성이 많고 땅이 넓고 잡이 지금 unemployment rate이 이제 7%대 지금 이렇습니다. 7%가 높냐? 경제가 좋아도 7%고 경제가 안 좋아도 10%예요. 이 나라는.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있어요. 한국은 예서 10년 동안 삼성에서 일해서 나오면은 뭐 이렇게 뭐 조그만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에서 어떤 은행업에 한 사람은 은행업을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힘든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은행업을 20년을 해도 내가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작업을 뭐 축산업에 종사하겠다, 뭐 빵가게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업계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 일정 어떠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은 항상 나 이 잡보다 더 좋은 잡을 찾으러 갈래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unemployment rate는 항상 7%입니다. 근데 그만큼 잡을 그만두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근데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없겠죠. 근데 자기가 노력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은 여기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잡이 있었어요. 그때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업계에나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CEO까지 한 사람들이 참 이 나라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좋은 점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뭐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은 미국 사람들은 리타이먼트에서 65세가 되게 되면은 401k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집이 있으면 집이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집을 팔고 자기 집에서 자비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401k에 100만 불 정도, 150만 불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셜시키에서 바람 라인 먹고 사는데 밥을 먹고 맛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401k가 없어도 밥은 먹고 사는 굶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노인네들 보면 저 너무 불쌍해요. 국민들이 밥은 먹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쪽방에서 뭐 좀 뉴스인데 보면 너무 불쌍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밥은 굶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안 좋은 뭐 갱스터도 있고 뭐 총기 사건도 나고 그러지만 미국 국민한테는 밥은 먹여줘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약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펜션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펜션을 하게 되면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떼우면 20년, 30년 떼우면은 끝이 평생 먹고 사는 돈 나온다고 했을 때 누가 과연 그걸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해요. 민주주의도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좀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자본주의를 못 이겼냐? 자본주의의 병폐도 많지 않습니까? 공짜로 뭐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공짜 심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자산은 거래하지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성실히해서 뭔가를 획득했을 때는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거잖아요. 근데 공짜 심리는 자기 거가 아닌 걸 자기 것처럼 만드는 게 공짜 심리잖아요. 펜션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 그냥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철밥통이라 하잖아요. 철밥통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펜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펜션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지금 현재 초경쟁화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나하고 아프리카하고 나하고 지금 미국에 살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의 어떠한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면은 내가 뭐 비싸게 차지했다든지 내가 상품이 시원찮다든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쓸 거 아니에요. 싸고 더 좋은 대로. 이거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펜션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401k는 내가 회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잘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항상 공부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401k.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리스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미국은 펜션이 없습니다. 펜션 이렇게 데이터에 보면은 여기도 나왔습니다. 유럽 국가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 spending on pension, 펜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안 나와요. 펜션이 없으니까. 자, 한국에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말이 잘 안 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모르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20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국민연금에다가 돈을 넣는 사람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지금 내가 나가는 돈을 쟤한테 얼마가 줄지 모르고 좀 텍스지 않습니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내서 내가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펜션하고 다른 또 개념입니다. 펜션은 내가 내면은 내가 낸 거에 대해서는 70%, 뭐 60%, 50%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내가 내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 next generation 어떤 사람이. 그게 적을지 많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낸 돈을 내가 그만큼 그 이상의 내가 받을지 내가 그 이하로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펜션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펜션이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니 지금 5천만인가요? 그러면 지금같이 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가지고 많아가지고 우리 집 한국에 있는 친구들 다 애가 없거나 하나예요. 그러면 인구는 줄 거 아닙니까?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딱 그리스 짝이에요. 지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100세 시대니 뭐 한국에서는 몇 살이죠? 65세 은퇴하면 지금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뭐 먹고 사냐고 지금 현재 상황. 지금 3, 40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3, 40대 65세에서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에요. 다른 면에서는 후진국도 많지만 선진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스펜딩을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거고 있고 앞으로 이제 2, 30년 있으면은 그 다음에 퀄리티는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다가 나쁜 음식을 먹거나 라면만 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6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좋은 데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다가 65세가 딱 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반밖에 쓰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맞추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매달리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몇 조가 됩니까? 지금 가장 큰 국민연금이 일본에 있는 국민연금이고 두 번째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 엔티티가 하나의 조직에서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연금이에요. 연금을
운영하는 게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금입니다. 향후 이제 450조가 가장 큰 이제 실링을 때린 됩니다. 450조가 를 때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모처럼 60년, 50년, 60년,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리타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는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한 반에 62명.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니까 그리고 뭐 1학년 13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반에 40명도 안 되잖아요. 이 작은,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가 어른 두세 명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어딥니까? 지금 그리스 아닙니까? 20, 30년 있다가 한국이 그리스 되지 말아는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시아고 IMF 때의 한국이랑 지금 현재 IMF에서 돈을 받고 있는 그리스랑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국은 수출입 주도형 경제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수입 안 하면 됩니다. 그럼 한국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나라예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왔지만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한국이 셀폰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리스는 경제 공동체에서 지역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면 이게 효과가 어떻게 보면 체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체인 하나 부러지면은 다른 데도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왜 하필 뭐 한국을 꼭 살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이 사실 다르게 얘기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이 되든 선진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한국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또다시 1998년에 있었던 IMF 사태가 일어나면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정치 시스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문화, 성숙된 시민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베풀고, 그 다음에 justice와 정직과 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공평한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